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굿섹터와 배드섹터에 대한 관련주 흐름 제시해 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이죠.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시황도 훈풍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휴를 끝내고 돌아온 우리 증시 계속해서 빨간불 이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시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여전히 시장 강세 1월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좀 지팡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팡이 강철 지팡이네요. 굉장히 셉니다. 자, 어제 나스닥 지수 잠깐 보시면 이틀 연속 미국 증시가 역전골. 장 초반에 밀리다가 밑골이 달고 계속 좀 올라오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었다는 거죠. 그죠? 양봉으로 치더라도 지금 이렇게 5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는 이번 주 월화 휴장이었지만 미국 증시 지난주 금요일부터 내리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주는 흐름들, 기세가 등등하다, 기세가 강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미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또 외국인들 매수를 자극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승 모멘텀은 어제는 이번 주는 뭐 크게 이벤트가 없어요. 다음 주에 빅 이벤트 있죠. 31일 그리고 2월 1일, 2월 1일이 되겠죠. FOMC 회의. 거기 이렇게 금리 결정이 이제 스텝. 어제 미증시가 반등 나왔었던 이유 말씀드렸죠. 캐나다에서 금리를 0.75에서 0.5에서 0.25로 계속 두 발짝, 한 발짝, 반 발짝 스텝을 줄여나가면서 금리를 이제 안 올릴게 터미널 금리를 얘기하니까 미증시가 화답을 했죠. 미증시도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일단 깁직구구 좀 마쳤는데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0.5로 금리 인상폭을 줄였고 올해 2월 첫 번째 FOMC 2월 1일 날 이제 0.25로 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재료적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는 걸 수도 있어요. 미리 올라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막상 금리를 인상폭을 줄이더라도 막상 장은 일단 재료노출 측면에서 약간 시큰둥할 수 있지만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분위기는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GDP가 나왔어요. 4분기 GDP가 2.9% 성장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은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이제 침체, 이 연착륙과 경착륙이 있는데요. 금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들이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 이건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급강하는 거죠. 비행기가 이제 비상착륙, 경착륙이죠. 근데 소프트 랜딩, 연착륙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내려가듯이 활주로로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즉 경기가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경기가 이제 소강 국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육지에 착륙할 수 있느냐,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느냐가 연착륙인데 GDP가 좋게 나왔는데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을 압박했는데 경기가 괜찮네, GDP가 괜찮네 하면서 미증시가 어제는 또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미증시 상승을 또 역전골을 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에 메시가 있다면 나스닥에는 어제 테슬라가 있었죠, 그죠? 테슬라가 어제 11%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헤드트릭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당히 좀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거 가격 인하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른 자동차 업체들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정도인데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7% 정도 됩니다. 17% 영업이익률을 가지니까 영업이익률 한 5% 정도만 떨어뜨려줘도 다른 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좋거든요.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가격 인하 정책이 먹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했더니 차가 많이 팔렸더라. 주가는 올랐더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제 전기차 종목들이 어제 미리 좀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 호재는 전기차 업종에 뭐 크게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요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 부분 일단은 오늘 전기차 종목들은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 뭐 강하게 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황 정리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들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자신 있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 종목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같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오전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테슬라 실적 호재에 더불어서 또 예상보다 높은 또 주가의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주나 자동차 관련주는 이미 조금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한텀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테마가 빠르게 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굿섹터와 배드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굿섹터와 배드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새 시장은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끄는 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오늘도 4천억 이상, 지금 11시 전인데요. 오전장에만 거의 5천억은 살 것 같죠, 그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이 매수는 아시다시피 달러 약세,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킹 달러라고 불렀던 달러가 이제 소강 상태 좀 멈추면서 그리고 금리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요.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 뭐 채권이나 뭐 이러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처가 이제 증시로 옮겨붙죠. 그러면 해외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을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 특히나 이 두 개, 일본은 이머징이 아니고요. 이 두 개 마켓의 선호도가 좀 굉장히 높아졌는데 중국이 이번 주 내내 오늘까지 우리는 구정 화요일까지 쉬었지만 중국은 이번 주 내내 쉽니다. 중국 살 돈이 우리나라까지 사는 거예요. 다음 주 중국 시장이 개장할 때 이 매수 규모가 줄어드는지도 체크를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러브콜 독차지하고 있는 국내 증시 수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약간 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순환매를 외국인들이 만드는 거죠, 그죠? 외국인들이 중국집 가면 중국 가게가 잘 되고 외국인들 일식 가게 가면 일식 가게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콕콕 집어 돌아다니는 업종만 계속 순환매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 그 중심에는 물론 삼성전자가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중심을 잡아줍니다. 1월 3일부터 안 사는 날이 없죠. 계속 삼성전자 폭식. 우리나라 ATM기죠.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현금 출입기. 삼성전자 환급성이 좋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계속 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안 사네요. 오늘 안 사지만 오늘 안 사니까 바로 빠지죠,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개 반도체 기업들 계속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돌아다니는 쪽은 조선 쪽입니다. 뭐 이유 없어요. 그냥 걔네들이 가면 그냥 올라갑니다.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수급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오늘 외국인들 얘네들이 몰려다녀요. 업종으로 몰려다닌다. 뭐 종목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조선이다. 그럼 조선주를 다 산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삼성중공업 다 사죠.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이 가다 보니까 이 시세가 좀 쏠림 현상이 있다.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물길마다 이 수급이 쏠린다. 오늘 이런 섹터가 오늘 또 건설주들이죠, 그죠?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근데 좀 따라다니기가 힘든 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대형주니까요. 한 5% 오른다 치면 한 9시 반 전에 그냥 올라갈 거예요. 70%, 한 3, 4%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1, 2% 올라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 2% 먹으려고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의 이 수급 강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조선 그리고 건설 쪽으로 또 해운 쪽으로 해운주들 오늘 강하죠. 외국인들이 고집을 찾아갔다. 외국인들이 오늘 맛집은 이쪽이다. 조선해운 건설 이쪽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배드 섹터는 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세게 해서 그랬나 로봇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좀 배드 섹터인 것 같으니까 이 하락이 세게 나온 다음 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특히나 이 주도주들 시장을 주도할 섹터들 반등이다 아니요.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이 재빠르게 하루 조정으로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가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거의 13%, 종가기준 10% 빠졌고요. 오늘도 반등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페이크 반등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상승 조정에는 아마 5일선이 한번 깨질 것 같습니다. 조정은 아마 11선까지, 한 11선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주들을 조정, 어제 같은 경우는 유로메카 신규주였는데 어제 주가가 19% 빠졌죠. 거의 20% 빠졌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한 번에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 다시 한번 벨 섹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반등에 속지 마라. 그래서 당분간 더 빠져야 된다. 그렇게 벨 섹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굿섹터와 배드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굿섹터 조선과 해운, 건설 관련주들 이야기를 나눠주셨고요. 배드섹터는 로봇주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또 시장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들 알아볼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글로벌 텍스틸이랑 키스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틸이 우상향하는 그래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키스트는 오늘 양봉 캔들이 뜬 상황인데 이 종목들 먼저 리뷰를 해보고 오늘의 공략주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스트가 제가 이제 우리 서경제의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첫 종목입니다. 9,000원 가격대에서 처음 말씀드렸죠, 그죠? 1월 달 초반 여기 거래량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죠. 첫 번째 종목이니까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첫 종목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말씀 좀 드렸습니다. 9,000원에서 이제 10,000원 올라갔다가요. 1,350원 갔다가 일단 다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호가가 변경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부정 연휴 이후에 호가창이 이제 10,000원짜리 이상 종목들은 50원씩 호가가 가야 되는데 이제 20,000원 이상만 이제 50원씩 하고 10,000원대 종목들은 호가가 10원씩. 그러니까 레벨 다운이죠, 그죠? 10,000원을 돌파할 때 그래서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10원씩 하던 호가가 이제 50원씩 하니까 5배 속도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10,000원 돌파하는 흐름, 다음 거래일 날 호가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약간 좀, 실망 매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달리고 싶었는데 제동이 걸린 거죠, 그죠? 그거는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기업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모멘텀과는 상관없지만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죠? 이러한 그 변수들, 약간의 펀더멘탈 외적으로 이러한 그 스킬적인 측면에서의 좀 노이즈보다는 약간 좀 서운함이 묻어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모멘텀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조정 이틀이면 됐습니다. 네, 그죠? 이틀 조정 받고 다시 서운하지만 다시 이제 10,000원 가격대로 돌파하는 흐름들 분명히 다음 주에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시청을 뭐 오늘 처음 하신 분이나 또 우리 예전에 키스트를 못 사셨던 분들은 다음 주 10,000원 돌파가 뭐 거의 확실시 돼 보이니까요. 10,000원 밑에서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담아주셔도 되겠다. 그래서 키스트 여전히 좋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텍스토리는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하는 목적이 2,600개 상장 주식을 한 번씩 다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종목이 있다면 계속 그 종목을 사고 팔고 하면서 트레이딩하는 종목. 평생에 한 30종목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매매도 여러 가지 스킬 필요 없고요. 제가 제일 자기한테 잘 맞는 뭐 눌림목 매매든 뭐 신고가 매매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킬만 갖다가 하는 겁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여러 종목 할 필요 없이 계속 제가 좋은 종목들을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리니까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뭐 굉장히 좀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올라 9%대까지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요. 뉴스가 나왔었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챗 GPT 관련 자회사가 있다. 그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한번 훅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 그러니까 주가가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과속하지 않겠다. 그래서 과속하지 않는 안전운행, 속도감 굉장히 좋고요. 조만간 직전 고점 3,500원이야. 뭐 이거 돌파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글로벌텍스 프리 여전히 좋은 흐름 계속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소개해드릴 종목을 시간 계산 먼저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기억나시죠, 그죠? 많은 종목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전히 좀 좋은 흐름들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돌파하는 흐름이 굉장히 좀 스무스하죠, 그죠? 이 종목도 과속하지 않고요.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패턴들. 이제는 정배열의 기조가 좀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5일선 밑에 11선, 11선 밑에 21선, 21선 밑에 61선.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 보시면 일단 11선이 21선 밑에 있어요. 아직은 정배열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요 파랑선이 요 위로 올라와야 일단 정배열이 완성인데, 뭐 시간의 문제죠, 그죠? 시간의 문제다. 10일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주가가 여기서 멈춰도 11선은 올라옵니다. 정배열 기조가 완성되면 다시 한번 5일선이 도망가는, 이평선이라는 건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도망다니면서 올라가는 상승이 제일 좋거든요, 그죠? 따라오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주가가 쉬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1선이 따라오고 있다, 5일선이 도망간다,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좀 우리가 다음 주면 실내에서도 아마 마스크를 벗겠죠, 그죠? 이러한 그 흐름들, 아직까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어리버리해요. 여행주들도, 항공주들도, 또 이 화장품 이쪽 종목들도 약간 좀 어리버리한 흐름들이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확실한 엔데믹으로 간다라고 쳤을 때는 한 번쯤은 시장에 한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맛집 탐방, 외국 화장품 쪽으로 한번 탐방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 특히나 이 종목의 이 모멘텀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실적이 꺾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좀 흐름들이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 관련한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 자료는 여러분들 HTS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홍보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매출 극대화. 기존 소모품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소모품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주식은 여러분들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주식은 제일 피해야 할 주식들이 아나바다 주식이에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주가가 안 갑니다.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요. 그죠? 한 번 쓰고 교체 주기가 빠르고 잘 고장나고 잘 바꿔야 되는 이런 소모성 부품들. 그러니까 LED 디스플레이 주가가 안 좋은 게 뭐예요? TV 한 번 사면 5년, 10년 그냥 보잖아요. 안 바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가 안 좋은 것처럼 주가는 계속 이렇게 교체 주기가 빠른 일회성 제품은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런 제품들. 반도체에서도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들, 리노공업, ISC 이런 기업들 영업이익률이 거의 30-40%거든요. 소모성 제품을 만드는 회사 영업이익률이 좋다. 근데 이러다 보면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도 일회성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존 소모성 부품, RF 장비나 복합 장비에 들어가는 이 제품,
HIFU 장비, 이 제품의 소모품 장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뭐예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급증할 수 있다. 이러한 그 힌트를 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소모품 매출 장비가 굉장히 좀 증가하는 흐름들,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상승 올해도 기대 좋다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여기 보시면 이 아메리카 수출 비중 보시면 유럽 비중은 작아지고 있지만 아메리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미용 시장에서 전 세계 2위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시장에서 굉장한 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브라질 시장에서 성장력이 굉장히 크다. 보시면 브라질이 성장적 측면에서 최고 수준,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 1,700%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화가 됐다는 거죠. 그죠? 시장이 뚫렸다. 개화가 됐다. 이러한 흐름들을 보시면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매출 자체도 굉장히 급증할 수 있다. 특히나 이루다는 잘 모르시겠지만 큐테라는 아시겠죠, 그죠? 큐테라는 전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이기 때문에 이루다는 해외에 갔을 때 이 영업망이 없잖아요. 영업망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루다가 어디랑 큐테라랑 이루다의 제품을 누가 팔아줍니까? 큐테라가 팔아주는 거예요. 큐테라의 영업망을 통해서 이 매출 브라질이나 아메리카 이쪽으로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도 실적 개선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주가가 오른 게 없다 그랬죠.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좋다. 뭐 루트로닉, JS 메디칼 다 좋아요. 버릴 거 없습니다. 이 피부 미용 쪽은 올해도 다 좋아요. 올해도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좋다. 그래서 피부 미용 쪽 다 좋지만 저는 일단 우리 이루다 계속 수익을 이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좀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 7,000원 가격대, 뭐 8,000원 가격대, 뭐 이렇게 단기로 10% 먹어요, 20% 수익 내요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높게 수익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계속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 키스트 이런 종목들 리뷰도 해드리고 어제 같은 거 엑소소프트 계속 리뷰를 해드리지만 계속 좋은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겁니다. 여러 종목 많이 매일매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종목 매매 많이 한다고 수익 많이 나면 하루에 100개라도 못할 거 뭐 있어요, 그죠? 수익률 매매 횟수와 수익률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비례한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일 잘 아는 종목, 그리고 펀더멘탈이 확실한 종목, 빠르지 않지만 속도를 잘 조절하는 완급 조절이 강한 종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저희 방송 잘 보시고 노도랑 톡방에서 종목들 많이 공부하시면서 수익들 꾸준하게 쌓아가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2월 달에 수익 못 내면 연중 내내 고파요. 1, 2월 달에 살을 많이 찌워주세요. 수익률 많이 내셔야 됩니다. 종목이 많이 물려서 나는 매매할 돈이 없어서 물렸던 종목이 올라와서 돈 버는 사람은 저는 주식하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죠? 물린 종목이 올라서 돈 벌었으면 대한민국 개미들 다 부자 됐죠. 그죠? 종목을 새롭게, 세수는 세부대 담아가면서, 새로운 종목이, 양질의 종목이 나쁜 종목을 몰아낼 때 수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많은 마음으로 종목들, 좋은 종목으로 올해는 많은 교체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무학 전문가님의 리뷰 종목들과 더불어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리뷰 종목도 좋은 흐름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의 공략주 어제에 이어서 이루다 제시를 해주셨는데 목표가 굉장히 높게 잡으시라, 중장기적으로도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좀 어려우시다면 문자로도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단한 리뷰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1월 9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오비고가 오늘자까지 올라가면서 현재도 지금 6%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네요. 25%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공략주 KTIS가 하루 만에 지금 10%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략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매도 타이밍인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리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비고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비고에 대한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뭐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죠. 최근에 이제 급락이 됐었고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 이제 반등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그 언급을 좀 했던 부분의 시점이 이제 1월 9일 날 정도 좀 됐었죠. 1월 9일 날이 됐던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트의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한 5일 정도 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5일에 대한 가격 조정 부분들이 한 2, 3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제가 항시 이야기했지만은 상승 추세 기간에 대한 절반 내외에서 약간 조정이 완료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오비고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건 다 무시하고 플랫폼의 가치를 눈여겨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어떤 파워가 요새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돼서 유일하게 여기서 무슨 부품이 들어간 거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 뭐 이런 단순한 부분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가치, 그러니까 현재 웹 브라우저,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어떤 그 웹 스토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가치를 높게 봤다 하는 것이 중요한 방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참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죠. 오늘도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주봉의 형태로 보면은 지금은 한 적사병 정도 됩니다. 물론 다음 주 정도는 속임수 몽 정도는 나와줄 수 있지만은 전기차 부분들이 강세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봉상 적이병 내지 적산병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중기적으로 약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뭐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마디 매매를 좀 해야 될 부분들, 저점에서 100%가 되면 마디 매매라고 말씀드렸죠. 약 15,000원 정도가 거의 근접이 되면은 한번 약간 흔들리는 구간이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비고를 현재 어떻게 완벽하게 종목에 대한 선행학습을 완벽하게 했고 또 마디매매도 했는데 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현재 그 노란톡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따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제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그 KTIS,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KTIS하고 KTCS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KT에서 믿음이라는 초고대 AI 부분들을 상용화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컨택센터,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현재 대규모 우리나라의 국내 1위 하드오브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파동 공식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승 삿바의 십자 도중에 5일째를 보라고 있죠. 5일을 지켜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상승 삿바 십자 도정 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층의 중심. 그러니까 어제 정확하게 음봉이 정확하게 중심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도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와줬죠. 그러니까 다시 뭡니까? 현재 일주일 후에 본격 출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나 내일 본격적으로 출발한다. 좀 생각이 되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현재 월봉으로 보면은 현재 그 매주 상승을 좀 해줘야겠죠. 저기병 내지 석산병.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가 거의 매집의 어떤 흐름들이고 이번 주는 완벽하게 뭡니까? 상승 삿바 형태를 완벽하게 유지를 하고 있죠. 출발 신호의 개념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총도 가벼운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우량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가장 빨리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KTIS, 그다음에 KTCS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매매 현재 어떻게 보면은 파동에 대한 부분들도 다 선행학습에 대해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서는 이런 모든 자세한 부분들을 다 학습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리뷰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은 무엇일지 먼저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대주전자 재료는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기차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부분들이 급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급들이 어제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집으로 좀 제가 준비를 한 부분들은 전기차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술을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를 하거나 시장 상승률에 거의 못 미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종목,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내 종목이 올라갈 것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종목의 섹터에 대해서 유망하다면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두 번째는 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한가 이걸 이제 판단을 좀 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들고 나온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양극재 위주의 어떤 성장성 이런 또 기술력의 또 진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매출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음극재에 대한 상용화가 아직 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양극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올해 매출 현재 대주전자에서 현재 양산하기 위해서 작년 대비 내년까지 5배 생산 능력을 늘리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현재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첨가하면서 성능 향상이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실리콘을 넣게 되면은 현재 부피 팽창 때문에 지금은 5%를 넣게 되지만은 8%, 궁극적으로는 10%까지 넣게 되면은 40%의 성능 향상이 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상용화되는 어떤 그런 기술적 진보로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는 음극재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실리콘 음극재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13만 원. 그다음에 현재 6만 5천 원이 반토막에 좀 해당이 되죠. 주식은 뭐 사서 반토막이 아니라 이제 반토막 나는 거 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이제 작년에 이제 저점이 좀 들어왔었고요. 한번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다시 밀렸지만은 이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하고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어제 눌림목이 왔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일 주기 이제 탄생파동 부분들이 여기서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20일이 되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눌림목이 와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눌림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중기적으로는 21선과 6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추세가 반전이 된다. 여기가
출발 캔들의 파동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중장기 그러니까 생산 캐파를 가장 크게 늘리는 기업을 우선순위로 고르면은 그게 딱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주가도 상승하고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와 관련한 테마주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3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의 2위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2위 나노신소재입니다. 네, 나노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노신소재는 가장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했을 때 현재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있는데 그 성능을 향상시켜서 첨가물을 넣게 됩니다. 탄소 나노튜브라는 첨가물을 넣게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첨가물을 넣게 되면은 현재 탄소 나노튜브는 중공 실리카, 그러니까 실같이 생겼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고 여기에 많은 이온을 현재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술적 어떤 진보가 가장 뛰어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현재 나노신소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소 나노튜브를 가지고 상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독보적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서서히 좀 상용화를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QD 현재 OLED 같은 게 이제 첨가하게 되면은 빛 효율, 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탄소 나노튜브 가운데에 비어 있는 중공 튜브 실같이 생긴 부분들이 전자를 완벽하게 수용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초의 상용화 업체이기 때문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재 그 의미 있는 어떤 진보가 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를 잘 보셔야겠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나노신소재 부분들이 저점과 고점, 그다음에 삼각수렴형이죠. 저점이 높아지는 이제 삼각수렴형의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다가 현재 다시 한번 21선, 61선을 돌파하는 흐름. 오늘은 속임수 음봉 누림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시를 했을 때 대주전자재라고 나노신소재는 뭐냐면은 현재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을 사용하는 부분들 대주전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노신소재는 양극재, 음극재에다가 탄소 나노튜브를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신기술, 다시 말해서 기존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상용화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성장력들이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많고 공장 증설이 최대치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서서히 증가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제가 두 가지를 탑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2위 종목 나노신소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의 1위였군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네. 다 공통적인 요소인데요. 네. 우리가 이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고민이 뭐 있죠? 에코프레임을 할 것인가, 레네프를 할 것인가, 코스모 신소재,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다 들어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공장 승소활도고 기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코 케미칼이 원탑인 이유 바로 현재 공장 증설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포스코 케미칼이 뭡니까? 4만 톤에 22만 톤. 다시 말해서 5배입니다. 나머지는 2배, 3배 이렇게 되죠. 공장 증설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포스코 그룹은 뭡니까? 광석에서 철광을 생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지하자원 개발부터 수직기회를 완성하는 업체인데 이게 2차 전지도 그대로 도입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포스코 케미칼은 수직기회를 완성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을 찍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포스코 현재 리튬 강산 이 부분들이 자체 발굴을 좀 했죠. 근데 그 규모가 상당히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초기에는 220만 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1,350만 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전기차 배터리를 3억 7천만 대를 놓을 수 있는 부분들, 직접 광산을 발굴했다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가장 원가 경쟁에서 가장 앞선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원탑이다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기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고를지 모르신다면은 포스코 케미칼 유일하게 딱 찍으면 그 정답이고, 기술적 진보는 좀 낮습니다. 근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기술적 진보는 금방 따라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 양극재 공급지에서 완벽하게 현재 시설을 늘리고 있는 업체 포스코 케미칼이 최고의 원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죠. 가장 독보적인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포스코 케미칼이 원탑이다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크게 올랐고 최근에 크게 빠지지 않았죠. 다른 2차 전지는 전부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많이 올랐고 크게 빠지지 않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통으로 완벽하게 자기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투자를 하지 마셔야 되고, 뭘 고를 것인지 판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물론 폐배터리나 리튬 이제 관련주를 빼고 완벽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안에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오후 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다뤄봤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1위부터 3위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네네. 종목명이 어떻게 될까요? 효성이고요. 네. 71,800원이요. 71,800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 담고 계신가요? 비중 18%요. 네, 비중 18% 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자 가격을 보니까 69,400원 지나가고 있네요. 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효성을 뭐 사시게 되면 특별한 동기나 뭐 있으십니까? 뭐 친척이 뭐 효성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건라든가 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맹목적으로 그냥 산 것 같은데. 맹목적으로요? 예. 네. 좀 이유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하신다니까. 좀, 그때 예. 그 주주들도 주식을 사고 그랬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오를까 해가지고. 예, 그 효성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의 개념이 좀 해당이 되고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갤럭시안 모니터리를 현재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효성 ITX도 있기 때문에 효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중공업 현재 업황 회복, 그다음에 첨단 소재 등 이런 수소 관련된 부분들도 라인업을 다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반등을 해준다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지주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경기가 완연히 회복이 되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현재 서서히 완만하게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런 부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식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고점에서 반토막이 진리다. 자, 12만 8천 원에서 절반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이면은 계산해 보시면 6만 얼마죠? 원. 6만 4천 원이죠. 네. 그러죠. 저점이. 근데 저점이 얼마입니까? 지금 최근에 6만 3,800원. 정확하게 200원 오차 변수로 정확하게 저점을 찍었죠. 이게 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물타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최근 마지막 급락의 어떤 자리가 저점이다 좀 생각이 되고 이 급락 파동에서 추세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파동이 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급락에 대한 절반이 들어올리고 여기서 들어올리고 행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재상승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현재 상승과 행보의 이제 탄생 파동을 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거의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상승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목표가는 얼마느냐? 목표가는 기준 파동의 정수배만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약간 8만 원 정도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더 가지고 있으면은 조정 뒤에 다 갈 수 있는데 보통 2단 상승하게 되면은 1단으로 한번 큰 폭의 조정들이 온 다음에 다시 한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약간 오버슈팅 돼도 이 가격에서는 현재 가격 지지가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마디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8만 원에서 마디 매매 또는 비중 축소 매도하가 정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조금 현재 우량주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좀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매수 못하게 했는데 한 5%만 더 하면 안 돼요? 예, 해도 됩니다. 그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 ITX가 좀 더 나은데 그쪽으로 좀 하셔도 되고요. 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효성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하나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0160님께서 넷마블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 가격은 85,700원, 비중 1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자 넷마블 살펴보죠. 59,900원, 현재 6만 원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3N이라고 현재 그 게임 업계의 3대 대장 종목이 좀 해당이 되고 시가총액도 한 5조 정도 됩니다. 네. 최근에 세븐나이츠, 리니지 이런 쪽으로 유명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그 중대형 대형 게임사도 NFT 현재 그 P2E 게임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도 있고요. 또 최근 중동이나 이쪽 바람이 좀 거세게 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개념으로도 약간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최근에 이제 저점 4만 원에서 현재 완만하게 이제 상승했던 트렌드를 타고 있고요. 또 이 박스권을 현재 지난번에는 넘어서지 못하고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고 또 그다음에 행보 뒤에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 이제 상승사파의 십자도정 출발 캔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 채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채널을 돌파한다면은 다음 목표가는 어디냐?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똑같은 지표로 이수비를 하시면 돼요. 이제 가격이 어떤 현재 경사진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단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툭 맞고 떨어지고 행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이것도 약 8만 원 정도까지 약간 보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점에서 100%는 바로는 못 간다. 저점이 얼마입니까? 4만 1천 원이죠. 더블 하면은 8만 2천 원. 그렇죠? 그러니까 8만 원에 거의 근접하게 되면은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음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의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미처 다 못한 상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많은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는 건데요.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에 1577 꼭 입력해 주셔야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도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임상현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